지금부터 제246회 노원구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지난 제24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영진 의원이 관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구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주진 의원님, 주연수 의원님, 이영규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본 구정 질문의 순서는 지난 9월 3일 제24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 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속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시고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 질문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이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은 2번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료 시간 안내는 종료 5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리겠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셔서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등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반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방청 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바선거구 상계 1890동 소속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원구청장입니다. 구정 슬로건 교체 예산 낭비 및 전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7기 구청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구정 슬로건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은 4년마다 노원구 일대의 구청장 구정 슬로건을 바꿔 다는 것을 우리 노원 주민들은 관행적인 예산 낭비, 전시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노원 주민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구정 슬로건 교체 작업이 총 몇 군데 진행됐고 노원구 예산은 얼마나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한 2,500군데 정도 교체가 됐고요. 예산 한 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네. 2,554군데 1억 900만 원 정도가 그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3개 구청장이 교체됐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13개 구청이 모두 구정 슬로건을 교체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13개 교체된 구청장 중에 7군데는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정 슬로건 등으로 교체된 데가 노원하고 관악 2군데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뀐 단체장 중에 용인시장이랑 여수시장, 서산시장 등은 관행적 예산 낭비이고 전시행정적인 시정 슬로건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용인, 여수, 서산시장 등 과감하게 관행을 깬 타 지역 단체장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그 시장 리더의 생각일 거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한다는 교체하는 게 건 맞다고 봅니다.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슬로건은. 당연히 사람이 바뀌었고 그 구청장이 생각하는 구정의 철학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께 그거를 알리고 그것도 하나의 홍보이고 또한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교체되면은 주민과의 그 약속이고 구정 비전을 밝히는 것으로 늘 그 진행해 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노원구 19개 부서, 그 다음에 19개 동주민센터, 노원서비스공단, 아파트 단지 승강기 1200군데, 도로 중앙분리대 200억 원 등에서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산후 관리비를 사용한 것도 있고 추경에 편성해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사업 집행 부서별로 예산 집행 내역 중 구체적인 지출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부서별로 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뭐 동부간선도로 2군데는 디지털 홍보과에서 발주를 했고 또 노원구 5군데 설치 교체 예정인 곳은 건축과에서 지금 교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승강기 1061개는 당연히 뭐 공동주택 지원과고요. 그 다음에 뭐 동주민센터 바꾼 거는 당연히 자치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과별로 다 다르게 발주를 했고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뭐 2,500군데 숫자는 많습니다만은 새롭게 뭘 설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교체하는 수준입니다. 되게 파악을 해보니까 2,500군데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1,000군데가 넘게 아파트 승강기 안에 이미 고정 슬로건이 부착되어 있었던 걸 내용으로 교체한 거죠. 새롭게 신설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한 500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거 2개가 한 1,500개 정도, 1,500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 그 구청의 부서 사무실에 그 이렇게 액자 같은 거 바꾸는 거,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500군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뭐 현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출 항목이 어떤 건지는 각 부서별로 다 다르게 돼 있어서요. 그것까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경정학과 예산 때 그 실제로 추경 때는 건축가에 그 홍보판 교체 이렇게 예산 항목 제출했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홍보과도
표지판, 그러니까 홍보판 교체 이런 명목으로 의회에 제출했고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네, 추경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는 뭐 사무 관리 빈지를 그것까지 자세히는 뭐 부서마다 다르게 아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너무 과가 많아가지고 다 과별로 다 어떻게 좀 어떤 항목으로 집행을 했는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구정 슬로건 교체 작업은 어떤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을 했나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별로 다 제각각 다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제가 소상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액수가 뭐 큰 거는 큰 거대로 당연히 경쟁 입찰을 붙였을 거고요. 액수가 작은 데는 수유 계약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 다를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은 그 수의 계약 등으로 한 집행 항목과 관련해서는 업체명하고 대표자, 계약 내역, 계약 방식, 견적서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민선 7기 구청장과 집행부의 과감한 혁신과 주민 중심의 행정을 기대했었는데요. 취임 첫 번째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비판을 받는 구정 슬로건 교체 작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힐링도시 노원은 1억 900만 원짜리 2,554개 구정 홍보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원 주민과의 소통행정, 골목길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따뜻한 복지노원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낼 때만이 노원 주민의 세금 1억 원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 최하위인 노원구에서 슬로건 등 교체 비용으로 1억 900만 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실제 이번에 교체 작업을 했던 구들 중에 금액으로는 관악이 5,200만 원에 이어서 우리가 1억 900만 원으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관행을 깨는 혁신 구청장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의회 결산심의 미적용 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 서비스공단에 대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134조, 지방회계법 14조, 동법시행령 10조, 지방공기업법 66조와 76조에 준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유독 서비스공단에 대해서만 의회의 결산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의원 경험도 있으신데 노원구 서비스공단이 의회 결산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절차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지방의회 결산 승인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법으로는 그냥 이 집행부 기획예산과의 감시 감독만 받게 그렇게 지방 공기업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도 그 현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르면 서비스공단에 대한 업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획재정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는 서비스공단 이사장이 출석해서 업무 및 재정에 대한 의회 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결산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 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명하게 확인 차원에서요. 앞으로 서비스공단에 대한 의회 결산심사 절차를 걸칠 건지 아니면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지도 감독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책임지고 모든 예산 결산 감사 등 의회 심사 절차를 밟을 것인지 구청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의회 승인을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지금 법적으로 그게 안 돼 있어서 그걸
하게끔 건의하겠습니다. 지방정부 행정안전부 소관인데요. 그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서비스공단뿐만 아니라 환경재단, 교육복지재단 이것도 지금 의회 승인까지 받는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만 그것도 안 돼 있다면 저는 의회 승인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심사받는데 결산은 생략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법 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에서도 24개 자치구들 중에 서비스 공단을 의회에서 결산 심의 승인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노원구민이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해 준 권한, 의회 본연의 감사권, 간사 권한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법 개정 없이 서비스공단 의회 승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요. 노원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액이 403억으로 5%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21억, 예산 절감 2억, 낙찰 차액 50억을 포함해서 기타 237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85억, 예비비 57억 정도입니다. 호은유 의원이 최근 5년간 노원구 낙찰 차액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2013년도에 34억, 2014년 35억, 2015년 47억, 2016년 53억, 2017년 50억으로 5년 동안 평균 1186건에 44억 정도입니다. 또한 2017년 기준 90% 미만 낙찰률을 보이는 총액은 총 140건으로 41억 4천만 원 정도로 계약 한 건당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지방계약법 및 계약 종류에 따라서 낙찰률이 상이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만 유사 계약별 낙찰률 평균치가 존재하고 일반적인 낙찰률을 87.745%를 감안한다면 100% 기준으로 예산 편성보다는 가령 90% 정도만 편성한다면 불용의 감소 및 재정 경직성을 줄임으로써 주민복지 필요사업에 적극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노원구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전적으로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에 있어서 불용액을 줄이는 문제는 늘 과제였고 늘 숙제였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해봅니다만은 늘 예측을 빗나가고 그 다음에 늘 또 지적받고 지적받는 걸 또 관례화하고 느슨해지고 관해가 되다시피 한 이런 현실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쓰여져야 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 포지션만큼 그 예산을 잡아먹고 있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우리 국민들한테 예산 혜택이 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연말 예산 편성할 때 또 그 점 유의해서 낙찰률부터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하여튼 그걸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는 우리 이경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오성로 구청장님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노원 주민들로부터 4년간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권력이 아닌 공공을 위한 권한으로 선용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로 동료 의원들의 열정으로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연구하는 일하는 의회로 비록 정의당 한 명이지만 본 의원도 함께 제8대 노원구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울러 노원 주민들의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민선 7기 행정에는 과감하게 협력하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일들과 의원으로서 감시 견제의 역할은 단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주민복지 복리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희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끝난 후 오성록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여 노원 구민이 오성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상계 2345동 주연숙 의원입니다. 8대 의회가 기원한 지 2달 반, 2018년 8월 뜨거운 폭염이 지나가고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노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취임한 지 80일째 노원 구민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께 구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 회계 703억 원, 특별 회계 57억 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88억 원, 2014년도에는 300억 원, 2015년도에는 415억 원, 2016년도에는 633억 원, 2017년도에는 760억 원입니다. 평균 증가율이 27.4%입니다. 물론 신임 구청장 때 발생한 금액은 아닙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장기 재정 계획을 뒤로하고 그때그때 민원사항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을 경시한 예산 형성이라고 봅니다. 질문 1.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처럼 중장기 재정 계획을 경시하며 순세계 잉여금을 무려 760억 원 이상 결산할 생각인지 구체적인 2019년도 예산 편성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증가 분석 보고서를 전 국민에게 알리시는 의사는 있으신지요? 2017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36억 원, 금연 특별회계가 26억입니다. 질문 2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계 2동, 5동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공용주차장 설치를 본 의원이 요청하는 바
수용할 의사는 가지고 계신지요? 또 금연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26억 원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2017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28년 4월 11일 현재 일반 회계 정기예금 총 170억 원, 공공예금 385억 원, 특별회계 정기예금 29억 원, 공공예금 17억 원입니다. 질문 3. 본 의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그때 최고 금리로 예치하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도 일일이 주민들에게 관리비 부과내역에서 예금, 적금액과 금리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부총장께서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에 대한 은행별 예금액과 이자율을 공표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주민들에게 공표를 하지 못한다면 의원들에게도 알릴 의사는 있으신지요? 4. 자원순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수 차량 중 2002년식 차량이 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청수 차량의 경우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에 대한 안정과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질문 4. 전임 구청장은 노후 청수 차량 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2013년도에 288억 원에서 2017년도에 760억 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후로 인한 청수 차량 사고에 대한 인식과 청수 차량 운영 인력 안전에 대하여 뒷전이었습니다. 선임 청장님께서는 2002년식 노후 청수 차량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 부총장님처럼 수리하여 사용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노후 청수 차량 교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RFID 종량기 설치를 지난 4년 50억 원 이상을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량기 수명이 5년에서 7년입니다. RFID 종량기 수명이 5년에서 7년인데 교체 시에도 지금처럼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체를 지금처럼 해준다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한 그렇게 감량이 잘 된다는 RFID 종량기 설치 예산이 계속하여 사고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7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일반 회계는 지출 결정액 8억 5천만 원, 지출액 6억 원, 2월에 2억 3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불 결정액 14억 원, 지출액 6억 1천만 원, 2월에 7억 3천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 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사무관리 1억 원, 종로당 환경개선 사업 사무관리 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6.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계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 공용 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2,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면서 말입니다. 해명해 주십시오. 계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 공통운영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비자금입니까? 아니면 특정과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계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 공통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사용한 부서와 금액 용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 정당하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계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기관 공통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되는지요?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힐링 도시 추진 단장 1명과 아동 청소년 과장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대한 공고가 2018년 8월 9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 7. 그러나 8대 2의 첫 임시회는 8월 13일 처음 열렸습니다. 공고 당시는 의회가 열리기도 전이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이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상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상정도 되지 않고 조례 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채용 공고를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한시기구가 설치 운영되어서 4급 정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8조에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2. 본청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 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3.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4.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5.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 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래에 한한다. 그런데 2018년 8월 9일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공고문을 보면 임용기간이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 연장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상정되지 않고 조례 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임용기간을 정하여 채용 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제8조 제4항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어느 조례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거 공신에 대한 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하고자 합니까? 행정절차법에 대한 절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요?
청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사례를 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행정적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실질적인 개선안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원구청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원 주연숙이었습니다. 네, 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고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계속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3년에 288억에서 2016년에 632억, 올해 이제 작년에 759억까지 순세계 잉여금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크게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부동산 과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지 불황일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우리 예산을 짤 때는 좀 뭐 대충 짐작을 예측을 하고 짜긴 합니다만은 그때그때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우리는 구세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과표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거기 연동되어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표 인상에 따라서 재산세 수입이 좀 늘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매년 내려 보냈는데 원래 예산 짤 때 가내시했던 것보다 결산 차익을 하면서 훨씬 많이, 그러니까 남았다 그럴까요? 그거를 이렇게 자치구별로 다 나눠주는데 2016년에 한 168억, 2017년에 무려 한 320억 넘게 서울시의 그 결산 차익이 발생해가지고 저희한테 추가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재적인 요인보다는 그런 좀 외부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났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잉여금을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어찌됐든 그게 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뜰하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36억, 그다음에 금연기금 20억, 특히나 공영주차장에 추가 설치하는 이 문제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2016년에 주차장 용역을 했을 때 주차장 문제 가장 심각한 동이 2개 동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상계 8동이었고 일반 주택은 상계 5동이었습니다. 상계 5동 못지않게 상계 2동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상계 2동은 그래도 조금 한 118면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계 5동도 4개소 정도에 한 40면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구석구석 군데군데 주차장을 좀 지어야 되는데 뭐 한쪽에 좀 편중돼 있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부분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장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우리 하반기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그 지하 주차장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린공원 24군데 중에 6군데 공원을 우선적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계 8동 쪽이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 공원 쪽을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 주차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영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고척동이라든가 강동구에서도 송파구에서도 지하 주차장에 공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산의 문제죠.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서울시가 70억을 대고 우리 구가 한 30억 정도 보통 7대3으로 예산을 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공릉 일동의 공영주차장, 공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행히 공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역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와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릉 일동 일대 그 일반 주택가 주차장 한 200면 정도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찬성만 되면 아마 획기적인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릉동 도깨비 시장 주변에 시장을 위한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주현석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고 싶은데요. 이게 실제로 구에서 막상 땅을 사려고 하면 그 집을 사려고 하면 속된 말로 배짱을 튕깁니다. 집주인들이 굉장히 가격을 높이 불러오릅니다. 공시지가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다 그래갖고 안 판다 그래버리고 말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돈은 있으나 땅을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절한 장소에 구석구석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아까 주차장 그 36억 그 잉여금도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연 관련한 잉여금도 저희가 당연히 금연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노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계속 쓰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의 이자율을 예금에 이거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이 안 씁니다. 당연히 공개하는 게 저는 웬만하면 행정은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개하는 게 맞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구금고도 연말에 우리가 이번에 좀 이제 바꿔야 되는데 여러 이제 은행들이 1차 접수 결과 여러 은행들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걸 또 뭐 기준이나 이런 걸 공개하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내부적인 어떤 그 은행의 어떤 영업 전략이라든가 공개했을 경우에 어떤 공공의 이익보다는 조금 그로 인한 행정의 혼선 이런 게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당연히 금리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한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봐 이 자리에서 이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의 금리를 공개하겠다는 걸 선뜻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조금 끝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상의를 드려서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때 혹시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 그렇게 다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차량, 청소 차량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총 우리 노원구에 청소 차량이 51대가 있습니다. 시운 한 대 중에 현재 내구 연한 보통 10년으로 보는데요. 10년이 지난 청소 차량이 29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현석 의원님 말씀처럼 가장 오래된 2002년식 6대가 지금 현재 청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구 연한 지난 거는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도 승용차를 해보면 알지만은 승용차도 보통 보면 이제 5년 타냐, 10년 타냐, 뭐 20년 탄 사람도 있고, 뭐 20만 킬로냐, 30만 킬로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은 차량이라도 내구 연한이 10년이 지나도 좀 멀쩡한 차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있는가 하면 내구 연한이 안 됐는데도 오히려 벌써 폐차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내구 연한 전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굉장히 무슨 특혜 시비도 있고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은 뭐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10년 전에도 굉장히 노후될 수 있는데 좀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10년 이후에 지난 청소 차량들은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고요. 이번 추경 때 일단 2대를 교체하는 걸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 승인을 해주셨고 내년 본예산 때 일단은 3대 정도 또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연석 의원님 말씀처럼 6대가 지금 내구 연한을 지난 2002년식이면 무려 벌써 지금 16년이 된 건데요. 내구 연한을 6년이나 지난 차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일단 좀 살펴보면 또 괜찮은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만 원칙은 내구 연한이 지난 차는 바꾼다. 신속히 교체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가는 구청장의 일단 1차 초기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행정 차량이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 특히 도로 포장 문제 이렇게 좀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수 의원님 말씀처럼 안전과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 차량 교체는 신속하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종량기 문제 주셨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178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287개 단지였고요. 2014년에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 2018년 4년 지났습니다. 이 종량기의 내구 연한도 5년입니다. 이제 5년이 도래 내년쯤 되면은 2014년에 설치한 기기부터 이제 내구 연한이 도래합니다. 이거 설치할 때 예산은 서울 12와 구비가 35대 65, 구비가 65%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2년 동안 하자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대당 16,000원씩 유지 관리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당 170만 원 꼴이었습니다. 170만 원을 35대 65로 했는데 당연히 5년 내구 연한에 도래하면 당연히 서울시가 이걸 또 지원해 줄지 교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구가 다 떠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 비율 정도는 서울시도 예산 분담을 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청소 차량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요. 관리를 잘하면 이게 내구 연한은 5년이지만 현재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설치한 종량기가 지금도 지금 한 7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뭐 잘 운영되고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천구 같은 경우 한 10년 정도는 쓴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멀쩡한데 5년 지났다고 무조건 또 바꾸는 것도 저는 행정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 연한이 지나서 이제 뭐 굉장히 노후됐다기보다는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 분담에 있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울시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예비비 사용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2018년에 0.98% 정도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 한 75억 정도 됩니다. 이 75억은 결국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업이 도래하거나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이 아니어서 저도 추경 때 해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끊임없이 의회 제출을 해놓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요. 요즘 뭐 하루하루 멀다 하고 우리가 올해 여름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예산들 물론 이제 예비비에는 재난재해기급 예비비는 따로 목적으로 따로 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데 이 쓰는 거는 조금 좀 유연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예비 편성한 집행한 내용을 보면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도 정말 예측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월계 일동에 가보면은 월성 경로당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이제 밀려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름은 다가오는데 그냥 그 동네 어디 마당 같은 데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빨리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1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예산, 정식 예산 편성해서 하려면. 그럴 때는 좀 그런 부분은 좀 그 어찌됐든 폭염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예비비로 이렇게 예측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런 거는 좀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원래 예비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측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그런 대비 성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정식 의회가 열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때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게 될 때는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모르고 의회 정식 그 중간에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좀 사전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그 동네에 계신 출신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기획예산과의 기관 공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예비비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처음 듣는 사실이어서 일단 제가 끝나고 혹시 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뭐 좀 보완해서 보충 설명 할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괜찮겠습니까, 주연석 의원님?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들어서 만약에 이걸 기획예산과 사무공통경비를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한번 제가 기획예산과에 좀 이따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개방형지기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힐링도시 추진단장하고 아동 청소년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힐링도시 추진단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야심적으로 어찌됐든 제가 당선될 때도 뭐 주민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워낙에 거대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이게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봉 면허시 현장을 이전하는 문제, 강원대역 역세권을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락산 불암산의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하는 문제, 또 문화도시를 향한 노원, 그러니까 도시 재생, 체육, 산림행정, 문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경륜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좀 추진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구청 우리 공무원분들을 물론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일들을 추진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좀 찾기가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욕심은 나고 빨리 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법적으로 개방형 모집을 한 10% 내에서 2급에서 5급까지는 10% 정도 내에서 한 7군데 정도 자리, 우리가 노원구가 5급 이상이 77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 정도는 개방형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의 감사과장은 지금 이미 개방형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도시 추진단도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끊임없이 이렇게 만드는 게 왜 필요하냐, 서울시에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서울시가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이 기구가 계속 해야 되는지 실적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매년. 그래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실적이 없으면은 추진단은 승인을 또 안 내준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서울시 엄격한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 타당하다,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줬고요. 물론 하루 한 번 승인했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1년마다 또 엄격하게 평가를 받아서 이게 당연히 해산될 수도 있고요.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전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잘 끌어가기 위한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좀 외부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신선한 바람, 조직의 새로운 활력, 또 그런 것들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힐링도시 추진단장을 개방형으로 정했고요. 아동 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아동 친화도시를 우리 노원구가 올해 2월 달에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아동 청소년 일에 대해서 우리 기존의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보니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실제로 이 아동 청소년 문제가 일이 어렵기도 하고요. 의외로
오래 있지도 않았고 경험이 쌓인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 보면 그래도 아동 청소년 쪽 분야로 한 길만 걸어온 분들이 또 이렇게 전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 아동 청소년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또 뭐 하여튼 평생을 그런 데 같이 바치신 분들이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 저런 분들이 와서 한번 저런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하면서 기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동 청소년 정책을 공세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두 군데를 개방형 직위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공모 과정에 의회 상정도 하기 전에 이 공모를 해가지고 의회 조직 개편 승인을 8월 말쯤에 났는데 그 전부터 이 공고를 하고 뭐 1년이고 2년 이렇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현석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의회를 당연히 의회 승인이 떨어진 후에 당연히 공모를 했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구청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일을 시작해야 되겠고 공모하고 이러면 한 2달, 3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당장 막 그냥 일은 뭐 수락산 뭐 휴양림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 뭐 클래식홀도 좀 유치해야 되겠고 창동 차량기지도 지금 서울시에서 구상한 안이 굉장히 시원찮고 저대로 과연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었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좀 빨리 모시고 싶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의회 어떤 승인 전에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의회 승인 없이 그런 이런 먼저 좀 속도 위반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의 약속을 드리고요. 다 한 건가요, 그러면? 네. 예, 그래서 주현수 의원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예,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좀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새로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거 미처 내가 생각 못했구나 이런 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 국장님이 됐던 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보충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입니다. 부총장님께서 보충 설명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 공통 운영 경비는 저희 각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그런 경비를 미리 그 사전에 기관 공통 운영 경비로 편성을 해서 그 각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작은 금액들을 쓰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게 기관 공통 운영 경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1억 원 정도를 작년도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는 그 기관 공통 운영 경비에서 그 1억을 다 사용을 할 경우에 남아있는 금액을 예측치 못한 부서에서 사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비비로서 큰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사무위원님이 예측했던 그 예비비 성격에 맞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나 앞으로는 부총장님께서는 부총장님을 질문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해당 실무자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석 의원님, 부총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주현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3개 2동 5동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금 상계 5거리 분수대 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많은 분들께서 이번 꼭 총장님한테 말씀드리라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노후에 어디나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곳부터 우리 상계 2동, 5동부터 부탁드려보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상계 2동, 특히나 5동 여기가 가장 주차난이 일반 주택가에서는 심각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여튼 부지 매입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부지 매입은 제가 끊임없이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여튼 그 뭐 초등학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주차장은 어찌됐든 용역을 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라는 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좀 걱정은 이제 그런 공원이나 이쪽에 그 딱 돼가지고 거기서 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다 써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솔직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라는 게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 단속을 막 세게 할 수도 없는 거여서 조금 세입에 대한 걱정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 공원이라든가 그 학교 주차장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바로 되는 건 아닐 거고요. 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게 용역도 해야 되고 주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최고의 난제라고 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가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상계 2동, 5동은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요. 상계 2동, 5동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대로 바로 하여튼 빨리 매입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공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시고요. 주현숙 의원님, 지금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주현숙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예, 구청장님.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계 67동, 중계 23동, 하계 2동에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 이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세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평화적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으로 가신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러한 날에 구정 질의를 함께 하게 된 것을 자긍으로 여기며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재경에 상임을 둔 의원으로서 노원구 전반의 행정, 재경, 집행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지는 의회에 기치를 두고 있는 8대 구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국민의 선출을 받은 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성을 띠고 1대1 구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노원구청장입니다. 예, 구청장께서는 구정 시절 80여일 동안 노원구 재정 전반을 살펴보셨겠죠? 네. 살펴본 후회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9천억이 넘긴 한데 이게 전부 다 국십이 특히나 복지 관련 매칭 예산이 뭐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율적으로 구청장이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 구정 목표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또 워낙에 재산세하고 등록 면허세 정도하고 세의 수입인데 너무 규모가 작고 그래서 어떻게 뭐 속된 말로 꼼짝마라 예산인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요. 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예산의 구조상 구청장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게 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나요? 네. 예. 제가 여러 그 세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기로하고 오늘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원 구청장이라면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자체의 재정 척도를 보는 데는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재정 자립도란 마음먹기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통계 수치가 부정확합니다. 노력해서 말씀대로 국십이 많이 따오면 재정 자립도 올라갑니다. 지방세 알뜰히 거두면 재정 자립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인기술책으로 적당히 거두거나 결선 처분을 많이 하면 재정 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뢰성 없는 재정 자립도가 자치재정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예전 유신헌법 부칙에서 지방자치체 유보의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노원구는 25개 시 중 최하위권의 재정 자립도는 물론이고 재정 자주도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노원구의 가장으로서 반드시 재정 자립도가 아닌 재정 자주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꼴찌인 건 사실인데 구조적으로 이 도시가 원래 만들어질 때 배드타운으로 만들어졌고 또 재산세가 자주적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구세라는 게 재산세하고 자동차 등록 면허세인데 또 세외 수입인데 과표가 워낙에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노원에서 과표에 의한 재산세가 1,000만 원이라면 강남은 1억 정도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우리가 그 등록면에서 해봤자 1년에 1,200억 정도 들어옵니다. 전체 예산 9천억 중에 1,200억 정도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구청 공무원들 인건비가 1,400억이나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복지 관련 예산도 매칭해서 또는 조정교부금 같은 걸 통으로 이렇게 준다거나 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메꿔 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는 거는 이 재산세하고 세의 수비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근데 재산세라는 게 이게 높인다는 게 과표가 올라가야 높아지는 건데 이 과표라는 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동차 등록 면허세 같은 거 해서 그런 걸로 좀 높이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영치 전담반 팀도 만들고 해서 그런 쪽 예산을 좀 세입을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거로는 한계가 있고요. 또 그거는 또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재정 자립도 자체를 높인다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돼 있는 상태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예.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재정 자립도는 특별 회계 수입을 제외한 일반 회계 수입,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수치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재정 자주도에 목적을 두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재정 자주도란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을 말하죠. 자주재원이란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이것은 우리 몫으로 100% 따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그 다음 조정교부금, 뭐 이런 것들이 포괄된 것이 재정자주재원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좀 희망에 찬 답변을 해주시길 바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숙고하시기에도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 자주도를 높이고 자주재원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이 늘까요? 첫 번째는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것, 징수와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 모범 시도의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시나 구의 국가의 자산을 받아 노원구 땅에 여러 복지라는 명분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어진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묻고 싶고 의문이 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땅이 더 이상 그러한 명분으로, 복지를 한다는 명분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죠.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문학과에서 힐링도시, 문화의 도시를 내걸으시고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을 때 상당히 여러 의원들과 고민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정신적 가치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알 수 없었기에 희망적인 예산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복지나 어떠한 정책들이 노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열립니까? 젊은 층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노원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중에 하나가 애프터 수능 페스티벌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청소년 노원이 노원문화사거리에 가면 달축제뿐만이 아니라 밤낮으로 버스킹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준 9,900의 예산을 가지고 잘 쓰셔서 우리의 청소년 문화가 또 다른 접목이 돼서 주변 상권을 발달시키고 더불어서 주변의 지역들이 우리 지역으로 놀러오는 새로운 지역 특성, 지역 관광, 지역 문화를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성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승록 구청장께서는 짧은 80여일 동안 노원구 야간 무더위 쉼터로서 최초라는 타이틀과 에민의 열정을 이미 보여주신 분입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원 의원으로서 민선 7기 오승록 구청장께 자긍심과 무한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모쪼록 4년 구정 뒤에는 재정 자주도를 높이는 능력의 가장이 되시길
믿고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쉬움에 한번 여쭤봅니다. 4년 뒤에 재정자주도 몇 프로나 끌어들이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예, 딱히 수치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하여튼 높여보겠습니다. 예, 예. 노력해 주시고요. 예, 좀 믿어주십시오. 오랜 부정 질문 동안에도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성실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의원이었습니다. 이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덕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하나. 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이영규 의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 그 여러 가지 뭐 뭐랄까요 상습 체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외 수입을 뭐 세외 수입뿐만 아니라 일단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잘 안 거치고 있는 뭐 그런 것들 상습적으로 뭐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세무 일과와 이과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도 만들고 아까 그 번호판 영치팀 같은 것도 신설한 것도 그런 지방세를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세입이 좀 늘어나는데 이게 정말 뭐랄까 획기적으로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어서 조금 너무너무 좀 더디 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끊임없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징수를 하여튼 활발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빈 땅에 이제 뭐 복지시설 이런 거 대신에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에 아마 땅을 이야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창동 차량기지나 도봉 면허 시험장이 이전하는 부지에 한 7만 5천 평의 땅이 생기고 광운대역 그 시멘트 공장이 내년 말이면 이제 옮겨가는데 그 땅에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짓게 돼 있단 말이죠. 거기서 땅을 3천 평 정도 내놨는데 그런 땅에 뭘 지을 거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릉동 한전연수원을 이전하고 거기도 7만 5천 평의 땅이 생깁니다. 뭐 그런 거에 어떻게 할 거냐. 요즘 뭐 육군사관학교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45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 생기는데 공교롭게 다 노원구 땅이어서 어찌됐든 그런 거에 땅이 좀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뭘 지을 거냐. 당연히 대기업 본사 유치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와야 이게 그만한 또 일자리가 생기고 또 경제 효과도 파급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강서구 마곡지구가 LG를 그쪽으로 거의 유치를 해가지고 그쪽이 뭐 살아났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마곡지구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땅을 거의 뭐 아주 헐값에 서울시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이 왔던 거고요. 창동 차량기지나 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어찌됐든 여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친해하고 그런 매력을 주지 않으면 아마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할 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가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들어갔고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운대 역세권 그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를 2,500세대 짓는데 제가 최근에 현대산업개발사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좀 보자 그랬습니다. 봐서 여력이 되면 괜찮으면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와라 광운대역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 용산역 자기들이 거기를 부지를 개발을 했는데 잘 분양이 안 돼서 그래서 거기는 본사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주변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광운대역을 당신들이 개발하고 상업지구가 생깁니다. 상업지구에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봉 면허시험장이나 이런 쪽도
나중에 이제 방향이 잡히면 솔직히 좀 뭐 대개도 좀 찾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뭐 하여튼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파격적인 조건을 물론 당연히 제시해야 될 거고요.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와야 좀 활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그런 게 좀 들어오면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공공시설 이용률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당연히 이제 우리 과제입니다. 근데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고요. 대부분을 서비스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 뭐 우주학교까지도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주차장 그다음에 중계구민체육센터, 월계구민체육센터 이게 보면은 다 적자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 적자고요. 우주학교도 뭐 한 7억 정도 적자고 겨우 주차장 쪽만 비슷하게 수익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데 주차장이 옛날에는 조금 돈을 남겼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이제 거의 수평 아마 적자로 아마 돌아설 가능성이 커서 공공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주민들의 요구는 중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할인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해 가면서 이게 다 구 예산이거든요. 어찌됐든 국가나 서울시가 지원해 주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늘어갑니다. 계속해서 지어놓은 시설이 많아서 앞으로 구가 계속 운영을 다 해가야 되는데 솔직히 걱정입니다. 운영비만 해도 한 해에 어마어마한 지금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시설을 계속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요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된 시설들은 뭐 당연히 제대로 완공을 해서 주민들 품에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새로운 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공공시설을 잘 잘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 노원 서비스공단의 어찌 보면 운영, 경영 방식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경영 혁신을 좀 하게 할까. 의외로 너무 느슨하게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들을 관행적으로 해오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공단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작업 이런 작업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공단 구성원들이 좀 노력할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공공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도 어찌됐든 제가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한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 작업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러니까 늘 컴퓨터를 쳐다보고 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빨리 캐치해서 그런 공모 사업을 많이 따오잖아. 거기에 보면 이제 문화 쪽으로도 뭐 지역 활성화 관련 뭐 생활예술 동아리 사업이라는 이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는 워낙에 지금 급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 사업들도 잘 유치를 해서 그게 다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 정책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상당히 그쪽 부분에 지금 어찌됐든 청소년들이 뭐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다거나 또 너무 공부에 찌들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현재 공동동 청소년 정보문화센터가 하나 생겼고 최근에 상계동에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이들이 해방구입니다. 해방구 가보면 실내 뭐 밴드도 하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책도 보고 뭐 하여튼 차도 마시고 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저는 또 시설을 꼭 계속 지어야 되는 부분하고 배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나씩은 꼭 생겨야 되거든요. 공동동 청소년과 상계동 청소년들은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곳에 그런 게 있어서 가는데 중계동이나 하계동 청소년, 월계동 청소년들은 그런 시설을 가기엔 또 멉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고민 중이고요. 당장의 노원의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매 주마다 하는 버스킹 공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활성화돼야 될 거고,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우리 순복음교회까지 탈축제마다 길을 막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돌려준다는 표현은 그런데 하여튼 거기를 매월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시간을 좀 할애해주면, 우리가 신촌에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신촌 노타리까지 매주 차 없는 거리로 만듭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화가 발생하고 그거를 기다리는 이제 단체와 공연 팀들이 생겨나는 거죠. 노원도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리를 뭐 어찌됐든 통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양해가 되면,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그런 공간을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변 상권도 좀 살고, 우리 그 노원역 주변 상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길 막는 거에 대해 반대할 줄 알았는데 만나봤더니 장사 잘 된대요. 막을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환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상계 6, 7동 주민들, 6단지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붐을 좀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하반기에 공연을 통해서 조성을 해보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흔쾌히 또 그런 걸 승인을 해줘가지고 문화의 도시 노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당연히 늘 경계하고 혹시나 그런 유혹에 빠질까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연 뭐 이런 일회성 아니냐, 그리고 뭐 구청장이 뭐 인기에 영합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문화에 대한 건 분명한 제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는 결국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국소미술관에서 유럽의 명화들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더라도 그 영원토록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두 달 보고 다시 가져가는 건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화를 내보냐, 우리가 자기 돈 들여서 영화관에 가는 이유는 그 순간 카타르시스, 행복, 정신적인 그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면서 자기 돈 10,000원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다 일회성입니다. 결국은 2시간 지나면은 그 돈은 사라지는 돈입니다. 저는 문화와 관련된 모든 탈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들, 가을에 화랑대에서 하는 가을 음악회,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구민들이 잠시나마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제는 구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께 서비스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에 관한 거를 자꾸 일회성, 선심성이라는 말은 그걸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구청장이 인기가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문화공연을 해서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는 거하고 구청장 인기 올라가는 거하고 글쎄요. 전 그게 경계스럽다면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던 거지, 뭐 이걸 뭐 선심성, 전시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경계해서 조금 좀 조심스럽게 어찌됐든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이영규 의원님의 답변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자리는 민선 7기 또 의회로서는 8대가 부정질을 하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구청장은 그 답변을 하는 긴장되고 엄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간부님들 지루하셨는지 하품을 하시는데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채기와 기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품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하는 하품의 이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연석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예리한 질문에 정장님께서 답변을 들어보니 이 짧은 기간에 충분한 업무 파악이 되신 것 같아서 본 의원으로서 좀 다행을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 하루 동안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함께하신 노원구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